네, 안녕하세요. 마음우체국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이고요. 오늘은 강남 푸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신재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사연도 마음 뭉클해지는 사연이죠. 안녕하세요. 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.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 되게 활발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등학교 자퇴라는 큰 결심을 하고부터 뭔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다른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데 저는 혼자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래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 버스를 타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. 학생인데 학교에 있지 않고 버스를 타는 게 이상해 보일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을 피하고 집 밖을 나가지 않았어요. 지금은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 학기 초반에 친구와 친해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친해지고 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. 한 번은 이 친구가 저에게 짜증 섞인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큰 의미가 없이 그저 그 순간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겠지만 저는 이 친구가 저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되려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. 입대를 하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도 대인관계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 이후로는 친구를 만들 때 속으로 실수하면 이 친구가 날 외면할 거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얘가 저를 떠날 것 같으면 아예 친해지려 하지 않고 친한 친구에게도 저를 외면하지 않도록 본래의 저의 모습이 아닌 친구에게 맞춰진 성격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. 여러 명의 친구들 사이에 섞일 땐 괜히 내가 말했다가 주제에 벗어난 뜬금없는 얘기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지 않을까, 아니면 내가 초대받지 못한 별로 달갑지 않은 친구이지 않을까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주눅들어 있습니다. 학교가 끝나고 돌아와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 일관되지 않은 제 모습을 한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후회도 자주 합니다. 주변 지인에게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아 본 적이 없습니다.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. 익명이 보장된 곳이기에 이곳에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아 봅니다. 마지막 이분의 멘트가 순간 이렇게 하고 울려가지고 이분이 이런 정말 마음우체국이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사연을 주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. 어떻게 들으셨어요? 참 찡한 마음이 들고요. 사연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, 사람들이. 네. 맞추려고 하는 거죠, 자꾸. 그렇죠. 타인에게 좀 맞추려고 하고 타인에게 어떤 최대한 나의 욕구를 누르고 타인의 욕구에 맞춰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가면이라는 식으로 좀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. 가면이 사실 전문 용어가 정신 분석 용어도 있긴 하죠. 네, 뭐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정신분석가가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요. 인간은 이런 가면을 통해서 결국에는 타인에게 자신을 표현하게 되죠. 어떤 본인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꼭 가면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, 사람들과 적절하게 관계를 맺는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얘기가 되어졌었죠.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엄청 가면을 쓰거든요. 저라고 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할 때는 엄청난 가면을 두껍게 쓰죠. 진료를 볼 때도 이렇게 마치 성인군자인 것처럼 하지만 저희 또 개인적인 사생활이 항상 그 성인군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제가 저의 본 모습을 조금 감추고 사회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려고 할 때 그게 소위 말해서 가면이고, 가면을 잘 쓰는 게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할 텐데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면을 쓰는 거에서 엄청 불편한 느낌? 괴로운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. 네. 왜 그런 걸까요? 아마 그 가면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어떤 마음의 벽이 너무 두터워진 게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또 그런 마음의 벽을 두텁게 쌓아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혹은 그 벽이 깨어졌을 때 내가 느낄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오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걸까요? 과거에 아마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예전에 검정고시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뭐 자세한 사연 적혀 있지는 않지만 과거의 어떤 사연들이 좀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생활을 좀 하셨던 것 같고요. 또 그런 과정들이 좀 상처를 많이 입혔을 것 같고 또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던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우리가 성격을 형성하는 뭐
어린 나이 혹은 청소년 시기에 받았던 트라우마는 우리 성인기에까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.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요즘에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. 뭐 따돌림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폭력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인기에 어떤 내가 느끼는 나에 대한 정체성, 어떤 자기감 같은 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. 결국에는 이분께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건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어 기제 같은 방어? 네. 네, 그런 이런 것들이 것도 아닐까.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걸 이제 잘 쓰려고 하니까 버거우신 거겠죠. 그러니까 뭐 질문하시는 게 본래 모습이 아닌 꾸며진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결국에는 꾸며진 모습을 살기 싫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. 나는 이제 방어벽이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는데 이걸 좀 걷어내고 이젠 좀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원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. 근데 또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면 버림받을까, 떠나갈까, 비웃음을 당할까 염려하시는 거겠죠. 가면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사연을 주신 분에게 한 줄기 마음 처방전이 있다면요?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다면 대개는 그 트라우마를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이분도 아마 가면을 쓰면서 그런 상처를 감추려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. 결국 마음의 트라우마가 회복되려면, 치유되려면 드러내야 되거든요. 직접 내 입으로 그 트라우마를 얘기했을 때 그 트라우마가 감정이 어떤 묻어있는 감정들이 털어내어지기도 하고요. 그 트라우마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내가 트라우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미들이 재조합돼서 뇌에다가 저장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자꾸 반복해서 거치게 되면서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죠. 결국에는 트라우마는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트라우마를 우리가 하나의 음식물처럼 잘 소화를 해내려 그러면 결국에는 입 밖으로 끄집어내면서 내가 표현을 하면서 그거를 우리 뇌에서 다시 재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. 저희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사연으로 진솔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